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제가 항상 이런저런 공부에 관한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공부 요렇게 시키세요. 요렇게는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저 나름의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조언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공부 습관은 분명히 중요하고 공부는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공부, 이거 세 가지는 공부 습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세 가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네, 열심히 해서 공부 습관을 잡았고, 공부 습관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잘 잡힌 공부 습관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바짝 긴장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이 세 가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1순위로 놓고 공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는 물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거 세 가지는 꼭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잖아요. 학교 담임 선생님, 또 학교 생활에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네, 제가 언젠가 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튼튼한 체력까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건강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교실에서 보면요.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이 3월에, 3월에 친구들이 정말 많이 아파요. 그리고 9월 되면 또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다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새 학기라서 야심차게 학교 생활도 시작을 하지만 학기를 앞두고 부모님의 야심찬 마음으로 새로운 학원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 패턴이 조금 달라지고 조금 공부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잠을 좀 적게 자고 그리고 학기 초라 아이들이 긴장한 상태죠. 긴장이 되어 있고 담임 선생님이 좀 엄격하시거나 또 원하던 친구들이 아니라 너무 낯선 반에 배정이 됐을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예요, 친구들이. 그런 상태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사실 한여름 말고는 대부분 환절기인 것 같아요. 네. 뜨거운 한여름 말고는 그냥 사계절이 다 환절기, 계절이 많기도 하고요. 굉장히 계절의 경계가 오래 가잖아요. 예, 환절기가 더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환절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 있죠. 비염. 비염을 앓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비염은 이제 면역력이 낮아져서, 비염을 앓던 친구들이 면역력이 낮아지니까 그 비염 증상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이게 머리가 멍해, 코가 막히고 머리가 멍해가지고요. 뭘 하려고 해도 늘 코가 막혀 있고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고 두통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봐요. 네,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 집에서만 좀 편안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학기를 시작을 할 때는 일단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보약을 먹이시는 분도 저는 봤고요. 그리고 이제 고맘때는 저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는 꼭 당부드리는 거, 잠을 좀 충분히 재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먹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는 거를 항상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아이의 학교 생활을 돕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나은 컨디션으로. 일단 뭔가 마음은 긴장을 하고 학교 개학하기 싫은데 이제 개학을 하게 된 상황에서, 네. 어쨌든 마음은 내키지 않으나 우리가 몸은 학교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아야 돼요. 네. 두통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복통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수면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자요, 잠을. 더 자야 돼요.
일단은 낮에 햇빛을 많이 봐야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우리의 여건상 낮에 그렇게 햇빛을 충분히 보질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숙제를 하다 늦어지고 게임을 하다 늦어지고 하면서 점점 수면 시간이 이제 짧아지면서 취침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학교에 오면 이제 그냥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로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한다. 사실 이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뭐 공부 습관이 잘 잡혀서 착착착 공부를 한들 그게 언제까지 어떻게 발휘를 할까, 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항상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건강은 사실 단순합니다. 심플하게 잘 먹고 잘 자는 거.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특히 학기 초가 되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의, 예절이죠. 네, 예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어린이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른들도 너무 중요하고요. 어릴 때 못 배우면 커서 네, 없다는 소리를 듣죠. 그거는 그때 문제고 예의는요. 학교 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인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왜 공부 되게 잘하는데 예의 없는 친구들 보면은 뭐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욕을 하잖아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신경 써서, 네, 신경 써서 예의 바른 아이로 키워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이가 예의가 없다, 이렇게 보다가 예의가 없어진다면 얼른 다시 이렇게 쳐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네, 그 이제 훈육 방식은 부모님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네, 아이들이 커갈수록 자기가 예의 없게 굴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났을 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기억했다가 집에 와서, 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그 아이가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네, 잘못했어요 라고 순순히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부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습관이에요. 기본 생활 습관. 네, 기본 생활 습관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뭐 바른 자세로 그러니까 자세를 좀 꼿꼿하게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습관, 그리고 뭐 언제나 자기 물건을 잘 챙기고 학교에서 자기 서랍, 사물함 관리 잘 하고 할 수 있는 거, 자기 우산 잘 챙기고 책가방 잘 챙기고 자기 물건에 이름 쓰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 정확하게 잘 지키는 거, 등교 시간 잘 지키고요. 학원 갈 때 학원도 5분 전에 미리 도착하고, 그러니까 늦는 친구들은 계속 늦잖아요. 학교도 늦고 학원도 늦고 학원 차도 늦고 그러면서 이제 매일 쫓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허겁지겁 막 바쁘게 급하게 다닐 때 가장 걱정스러운 건 당연히 안전이죠. 네. 그런 친구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네, 신호등을 본다 하더라도 옆을 확인하지 않고 건너는 바람에 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로운 시간,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루틴이 잘 짜여져 있으면요. 그러면 그게 따분한 일상이 아니라 그 루틴 안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뭐 이렇게 좀 따분해 보여.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꾸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이가 일상이라는 그 생활 안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계획한 거를 지키면서 기본 생활 습관을 스스로 키워가는 것을 부모님이 이렇게 계속 보시고 그거를 좀 이렇게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자기 물건 책가방도 못 찾아서 막 책가방 학원에 놓고 오고 실내화 가방 어디다 놓고 오고 그러느라고 막 공부는 열심히 잘 하는데 맹한 스타일 있잖아요. 네.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지 모르겠는 네, 그런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다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네, 뭐 완벽한 아이를 키우라는 건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목표하는 그 선이 있기는 하지만 목표는 하지만 그걸 향해서 가자는 거지 그걸 100% 완벽하게 만들으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 목표, 그렇지. 요런 아이로 키우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과 뭐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몰라. 그다음에
달에 이렇게 하고 내년엔 이렇게 하고 뭐 계획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키우는 거랑은 다를 거예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많이 이렇게 봐왔던 학부모님들은요, 아이를 보고 학부모님을 보잖아요, 교실에서. 네, 아이를 보고 어머님을 봅니다. 아버님은 잘 못 봤어요, 사실. 네, 그렇게 하면요, 그 아이가 부모님의 큰 계획 안에서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이도저도 뭐 관심도 시간도 뭐 계획도 없이 막 허둥거리면서 그날 그날 살기 바쁜 엄마 밑에서 정말 이렇게 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아이인지 요게 좀 갈리더라고요. 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잘 이렇게 해주신다고 걔가 성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적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 성적이 나중에 대학 입시랑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뭐 추적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안정감 있죠. 건강하고 예의 바르면서 생활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그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계셨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공부 습관이 훨씬 더 빨리 자리를 잡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속도를 내서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나가는 모습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가씨 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 교직에 있다 보니까 아, 나도 막연하게, 아, 저렇게 키우면 좋겠구나. 아, 요런 아이로 키우려면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키워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간 거죠. 그분들이 저한테는 스승이었던 거죠. 잘하시는 분만 스승이었나? 아니에요. 아, 진짜 저건 아닌데 싶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도 있었죠. 그분의 모습 또한 저에게는 스승이었어요. 아,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말투는 아이한테 쓰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행동을 아이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신 분이니까 그분도 스승이죠. 그죠? 많은 스승들을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 버릴 것과 취해야 될 것들, 그리고 더 노력해야 될 것과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율할 수 있었던 산 스승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네,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나름 정리한 거, 첫 번째 건강, 예의, 그다음 생활 습관. 네, 요 세 가지가 잘 되어 있으면요, 공부 습관도 빨리 자리 잡힙니다. 요거 세 가지 항상 신경 써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내일 만나요. 네.